다 전파 선생님께 아니 이게 원래 전혀 그런 상식이 전혀 없었거든요. 아니 이걸 대화가 예, 주고받는 게 예, 제가 대화가 많고 여기가 대화가 적어야 되는데 예. 반대가 됐어요. 아, 수업을 잘한 것도 있습니다. 예, 제가 진짜 왜냐면 저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아니라 지금 당면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진짜 긴장하면서 수업 열심히 듣고 제가 대구 사는데 일부러 오프라인 근처.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저는 자동차 번호판이 초록색이면 더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가 투자하기에 그렇게 나쁜 나라는 아니에요. 그래서 법인을 세워서 잘 운영하시면은 얼마나 이게 무서운지 잘 모르세요. 먼 길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 수업을 이렇게 들어주시고 예. 이렇게 촬영까지 흔쾌히 응해 주셔서요. 예, 간략하게 우선 소개를 좀 부탁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이제 대구에서 감정평가사고요. 개인사무소 개설한 지 2주 됐고 기존 직장에서 퇴사한 지는 한 달이 됐고요. 그래서 개인사무소만 처음에 하려다가 제가 여러 가지 공부를 해보니까 제가 뭐 기업이라고 하면 조금 무섭고 대단한 사람들이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1인 법인이라든지 뭐 5인 이상 소규모 법인이라든지 이런 법인을 개인이 운영을 해도 얼마든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전파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이제 유익한 정보를 얻고 제가 이제 사무소 개설을 2주 전에 했지만 법인을 추가로 개설 준비 중에 있어요. 제 수업이 이게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최대한 이제 그림으로 이제 쉽게 풀어드리잖아요. 이해에 도움이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수강생분들 중에 저도 가끔 놀라는 직업분들이 있어요. 뭐 전문직 분들도 있는데 가끔 보면 제가 강의에서 뭐 은행이 대출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제 수강생분들 중에 은행 직원이 몇 분 계십니다. 그럼 나중에 그분들이 제가 사실은 은행 직원인데 하면서 저도 깜짝 놀래요. 내가 은행 직원 앞에다 대고 대출을 얘기하다니. 근데 저도 이제 직업을 딱 얘기 듣고 아니 내가 좀 간병사 앞에서 이런 강의 해도 되나. 법인은 전무하니까 법인 상식은 전무.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수강도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본인의 어떤 그 사연을 저한테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오픈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간병사라는 직업이 어느 정도 안정된 직업이긴 하잖아요. 가족이란 이름으로 투자를 하고 그런 데서 이제 법인이 유리하니까 진행을 의뢰하셨는데 우선은 좀 왜냐면 여기서는 이제 가족 구성원이 아래 법인이라는 게 결국 상속증에도 되게 유리하니까 가족 구성원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남편도 사실은 평가사고요. 남편도 개인 사무소를 남편은 거의 한 10년 정도 개인 사무소를 하고 있었고 저희 이제 아이는 이제 둘인데 큰 애가 중학교 2학년, 작은 애가 이제 6학년 이렇게 이제 가족은 총 4인 그렇게 지금 대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간평이라는 업무가 이게 법인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하진 않고요. 지금 저희는 이제 감정평가법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이제 법령에 감정평가 법인으로 하려면 5인 이상이 이제 평가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뭐 그러면 이제 감정평가 법인을 저보고 하면 되지 않겠냐, 법인하고 싶으면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개념보다는 평가업은 그냥 개인 사무소를 하고 있고 평가업 외에 좀 다른 사업, 부동산 임대라든지 아니면은 뭐 출판이라든지 아니면 컨설팅, 사실은 좀 부동산 컨설팅 기존 회사에서 하던 업무가 있어서 감정평가법에 부동산 컨설팅 쪽으로도 좀 고민을 하고 있어서 만약에 사업을 기존 개인 사무소에서 묶어서 하면 소득이 또 너무 많아지면 종합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법인으로 수익을 이제 분할을 하면은 오히려 절세 효과가 큰 면이 있어서 이제 설립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조금 이제 벗어난 얘기이기도 한데 제 수강생분 중에 부부가 의사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는 의료법인을 설립을 고민을 하다가 저는 이제 자료는 제공해 드렸죠. 근데 이분이 처음에 의료법인이란 게 이제 재단이 되니까 본인 게 아니잖아요. 조금 고민을 하시다가 이분이 법인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게 된 계기가 아들 한 놈이 공부를 잘해서 의대 가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법인이 되면은 재단 법인이 되면 저도 이거 대충 들은 건데 의사가 3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은 부부에
아들까지 하면 되겠네요. 그럼 되잖아요. 가족법인은. 예. 예. 제가 봤을 때 자녀 두 분이 갑자기 나도 간평사 얘기를 걸려. 그래요. 근데 이게 그러면 이제 4명이 되면 한 명만 더. 그러면 거의 가족 형태로 예. 간평법인도 가능한데. 감정평가 시장이 최근에 또 뭐 이제 시장이 워낙 들쑥날쑥한 게 네, 부동산 네. 시장이 좀 안 좋으면서 네, 네. 평가 시장도 이렇게 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재산을 불리고 싶으면 좀 분산해서 하는 게, 그래서 저희 자식은 평가사를 시킬 생각은 아직 없어요. 아니 본인이 하겠다는데.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지 네. 않은데요. 근데 되긴 해도 그러니까 그분도 예. 결국에는 이제 접긴 했는데 공부는 좀 하셨어요. 그래서 재단법인을 세우면 이 재단이 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아마 간평법인도 법인을 세워도 사업의 영역이 되게 국한적이긴 할 텐데 법인은 또 그 나름대로 장점이 있을 테니까. 그렇죠. 지금 가족 소개 너무 이제 감사드리고 이게 오픈하기 쉽지 않은 건데 이런 것까지. 일단은 사실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의 가장 큰 유입 경로가 건강보험이거든요. 그렇죠. 건강보험료 때문에 사실 걱정이 돼서 수업 시간에 이제 그 부분 파트 설명하실 때 되게 열심히 들었어요. 네. 그리고 임의계속가입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네. 그것도 좀 알아봤는데 그 종전 직장에서 있던 직장 보험료를 이제 기준으로 네. 임의계속가입을 신청을 하면은 그 기준으로 그쵸. 3년 동안 예. 최장 3년 동안 이제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고지서가 날라오면 고지서가 날라온 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지 네, 신청 그쵸. 기간이 지나면은 또 신청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되게 긴장을 하면서 네, 고지서를 네,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고지서 나오자마자 제가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제 놀랍게도 전화가 왔는데 임의계속가입을 유지하는 게 저한테 더 불리하다는 거예요. 지역보험을 가입하는 게 오히려 맞다. 이제 더 낫다고 해서 임의계속가입은 사실은 신청을 했지만 저는 이제 조건상 안 맞다. 그래서 이유가 뭐냐 했더니 제가 올해 사업소득이 지금은 이제 개설을 했지만 내년부터 사업소득이 생기거든요. 사업소득이 이제 지금은 없고 지금 대구 지역의 부동산을 이제 제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데 공시가격이 높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다 보니까 지역보험으로 했을 때 이제 부동산이 들어가는데 부동산으로 가산되는 보험료가 크지 않고 사업소득은 없으니까 지금은 오히려 지역가입자가 유리한 거죠. 내년에는 또 사업소득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으니까 내년에 사업소득 발생하면 이제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투자를 시작하시면 부동산이 추가되고. 그쵸. 근데 이제 법인을 세우면은 투자하는 부동산이 제외가 되니까. 그쵸.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전파선생 모든 거를 다 전파선생님께. 아니 이게 원래 저는 그런 상식이 전혀 없었거든요. 아니 이걸 대화가 주고받는 게 제가 대화가 많고 여기가 대화가 적어야 되는데 반대가 됐어요. 잘하기 수업을 잘한 것도 있습니다. 제가 진짜 왜냐면 저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아니라 지금 당면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진짜 긴장하면서 수업 열심히 듣고 제가 대구 사는데 일부러 오프라인 근처 오프라인 수업을 들은 게 이제 온라인도 똑같이 제공된다고 하는데 이게 틀리다. 그래서 저는 조금 당장 뭐 이제 필요하면 보험료도 당장 당면한 문제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시급한 부분이 있어서 좀 오프라인 좀 들어서 와서 듣고 되게 열심히 공부하고 막 물어보면서 이렇게 좀 해결을 했죠. 연봉이 이제 높으신 분들이 퇴직을 할 때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될 게 이게 임의계속가입을 내가 활용할 거면은 이제 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회사는 퇴직 플랜을 이제 본인이 좀 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임금 피크제, 임금 피크제가 건강보험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해요. 왜냐하면 내가 퇴직하는 시점으로부터 과거 12개월간의 급여를 평균내기 때문에 그러면은 임금을 최고점을 찍을 때 명퇴를 하는 것과 임금 피크제에 걸려서 좀 오래 가고 대신 버티다가 퇴사를 하는 것과 임의계속가입에서는 후자가 훨씬 유리하죠. 맞아, 그럴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간평이라는 업무가 법인으로는 할 수는 없지만 이제 투자를 진행하시다 보면은 어쨌든 일단 지역가입자가 지금 유리가 지역가입자가 되셨고 여기서 투자를 진행하시면 부동산이 들어오고 사업소득이 발생하면은 아마 건보료가 무진장 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내년에 사업소득이 좀 올라가면은 그때 다시 법인을 이제
만들어야 할지 아니면 지금 만든 법인에서 제가 월 급여를 받는 형태로 해서 이제 운영을 할지 그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역가입자가 되면은 네. 이게 또 가족이 합산이 되거든요. 네. 소득월액이랑 직장가입자가 네. 보수월액은 급여로 빠지고 네. 나머지 사업소득은 소득월로 빠지는데 네. 여기서 또 차감이 돼요. 그래서 이게 연 1년에 2천만 원까지 또 차감이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아마 남편분도 이제 사업소득이 있고 남편분도 지역가입자실 거 아니에요. 합산되는 것보다는 지금은 이제 올해는 이제 정동님이 괜찮지만 내년도부터는 법인에서 뭔가를 이제 받으시는 게 유리하죠. 그래서 지금 투자를 하시기로 결정을 하시고 법인을 세우시기로 했는데 네. 그 법인은 지분 구조가 어떻게 되죠? 일단은 이제 지금 이제 같이 하려는 친구분하고 50대 50으로 해서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50대 50으로 이제 진행을 하시고 그 외에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 법인이기 때문에 영구적인 법인은 아니잖아요. 어느 일정 순간이 되면 이제 법인을 해산해야 되고 그럴 거고 아무래도 상속증여에 유리하니까 가족 법인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제 이거는 또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될 텐데 가족 법인은 지분 구조를 지금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이제 가족 법인으로는 생각을 처음부터 안 했는데 수업 내용 듣다 보니까 가족 법인이 가진 장점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추가로 법인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법인이 조금 안정화되면 지분을 이제 아이들 지분을 좀 넣어서 원래 아이들이 2천만 원까지는 이제 지금은 무상 증여가 그쵸. 되죠. 증여가 됐죠. 2천만 원 네, 정도 한도에서 지분을 조금 넣어서 하면은 좋지 않을까. 지금 이제 부상 정도인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장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 친구분이랑 공투로 이제 들어가시는 그 법인도 본인이 50을 넣는 것보다 자녀를 이렇게 지분을 넣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인이란 게 투자형 법인은 이제 해산을 할 때 세금을 분리과세, 배당소득세를 이제 내는데 이게 이제 인별로 어느 정도까지는 분리과세가 되고 그 이상은 종합과세가 되긴 한데 돈을 이제 얼마나 투자를 성공하셔서 얼마나 버실지 모르겠지만 자녀 명의로 들어가는 게 여러분 미성년자가 법인 주주가 되면은 혹시 이런 얘기 안 들으셨어요? 미성년자가 주주가 되면은 국세청에서 째려본다. 인터넷 뒤져보니까 조금 그런 뭐 특수관계법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규제가 잘은 모르는데 조금 있는 것 같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국세청은요 돈 많으면 다 째려봐요. 아 그래요? 그래서 주주가 자녀가 들어갔다고 해서 너무 겁내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대신 세금 잘 내면 되죠.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의 어떤 세법상 혜택이 법인의 혜택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고 1년에 세금 한 10% 정도, 15% 정도 내면은 내가 얼마든지 합법적인 데서 절세가 가능한데 이거를 미루다가 나중에 이제 한꺼번에 소득세라는 게 1년 단위로 되잖아요. 이거를 미뤘다가 나중에 뭐 상속증여 때 50% 맞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주주를 넣고 자녀를 넣고 해가지고 자녀한테 배당해준다든지 합법적인 루트로 소득을 빼주면은 저는 이거는 되게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고민이 되는 게 배당을 하면은 배당에 대한 세금도 붙긴 하잖아요. 네. 그거보다는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메리트가 좀 큰 것 같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제가 간평사학에서 이런 말씀 드리려가지고 법인은 내가 법인의 가치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어느 정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뭐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뭐 이상한 주식을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래서 대부분 이렇죠. 이게 자녀한테 증여를 할 시점이 되면은 가치를 낮춘 게 좋잖아요. 부동산은 그게 되게 힘들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낮춰서 상속이나 근데 상속은 솔직히 예측하기 힘드니까 증여는 내가 증여를 할 시점에 법인 가치를 좀 그러니까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낮춰서 증여를 진행하면 되게 좋고 그리고 상속세까지 생각을 하면은 자녀한테 빨리빨리 어느 정도 금액은 배당을 하는 게 좋죠. 자녀의 지분은 들어가 있어서 자녀의 그 자산은 되게 큰데 자녀한테 현금이 없을 때 만약에 부모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 상속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때는 당장 현금화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법인이 어느 정도 성장을 했을 때 상속증여를 대비해서 어느 정도 캐시를 자녀들한테 빼는 게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 뭐 잠깐 예를 들면은 투자의 BJ이신 워런 버핏 같은 네. 경우 거기는 배당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배당을 안 한 대신 엄청나게 가치는 올라가죠. 근데 워런 버핏 저도 되게 좋아하지만 자녀한테 증여를 생각한다면 배당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투자도 포트폴리오가 배당을 안 하고 가치를 올리는 그런 주식도 필요하지만 상속 증여를 대비해서 캐시플로우를 땡겨서 현금을 챙길 수 있는 주식도 어느 정도는 갖고 가야 된다고 봐서 이제 법인을 투자를 하실 때 투자한 법인은 어쨌든 친구랑 동업 관계가 끝나면 없어질 법인이니까 그거는 거기서는 어쨌든 현금이 나오겠고 그래서 저는 자녀를 넣는 게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가족 법인 같은 경우는 굳이 현금 배당을 안 하고 계속 가치를 높이고 어느 특정 시점이 되면은 그 시점에서 증여를 할 때 가치를 좀 이렇게 낮출 수 있는 만큼은 낮추는 게 어떨까? 그게 제가 생각하는 정은경님의 그 투자의 어떤 포트폴리오라고 해야 되나? 법인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고 개인 사업은 개인 사업들을 유지하고 그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예. 가장 와닿던 게 나중에 법인이 커서 애들한테 지분을 줘야지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고 어차피 할 거면 초창기부터 하는 그쵸. 게 예. 오히려 나중에 이제 법인 덩치가 커지면 또 네, 추가로 이제 비용이 네. 더 들어간다. 자본금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초창기부터 아예 적은 네. 비용으로 지분 비율을 늘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이 되게 조금 그리고 예, 법인 예, 중에 특히 이제 주식회사가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제 자녀분들이 지금이야 뭐 사이가 좋겠지만 이제 어쨌든 우리는 다 죽기 마련이니까 부모가 죽고 자녀들도 결혼해서 가정을 차리면은 결국에 따로 가야 돼요. 그 하나의 법인에 형제가 공존하기가 사실 힘들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투자를 이렇게 권장하는 어떤 분들 중에 예전에 유한회사 설립을 되게 권장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유한회사를 별로 권장하지 않는 게 유한회사는 상속증여 시에 법인을 합병하고 분할하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저도 잘은 모르지만 유한회사는 법인 분할이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합병은 가능한데 되게 힘들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주식회사로 해가지고 법인을 어느 시점이 되면은 두 자녀가 서로 이렇게 나눠서 너는 이쪽 뭐 부동산 또는 이쪽 무슨 투자 물건 너는 이렇게 해서 이걸 공평하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한회사보다 주식회사가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보고 그래서 가족법인을 주식회사로 해서 애들 집은 넣고 어느 시점이 되면은 나누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분할은 조금 용이한가요? 법인에서? 주식회사요? 예, 주식. 제가 이게 유튜브에 나가는 건데 이런 비유가 좋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부동산 투자할 때 개인 명의가 필요하면은 개인 명의가 필요하다고 사람을 새로 만들거나 명의 때문에 이혼하긴 하죠. 위장 이혼하죠. 어쨌든 그게 쉽진 않잖아요. 내가 명의 때문에 결혼하고 명의 때문에 이혼하고 이게 쉽진 않잖아요. 법인은 주주의 동의만 있으면 주총 특별결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이런 거는 가족법인이잖아요. 그러면은 만들고 죽이고 합치고 나누고 이게 다 통과가 돼요. 극단적인 예로 우리가 법인을 죽이잖아요. 없애잖아요. 범죄예요, 범죄가 아니에요? 범죄가 아니죠. 아니죠.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돼요? 범죄죠. 범죄죠. 그러면 저 양반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은 부동산 가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제 이러잖아요. 근데 법인은 이게 되게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혼을 한 번 하고 또 못 하잖아요. 근데 법인은 그게 가능해요. 계속 합칠 수 있고 계속 나눌 수 있고 그래서 특히 이제 주식회사가 이런 면을 되게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녀를 주주로 놓고 필요하면은 나누고 또 나누고 뭐 합치고 이거는 주주 전원의 동의만 있으면 되고 제가 그래서 가족법인을 세울 때 그러니까 가족법인이란 말이 사실 상법에 없어요. 상법에는 그냥 우리가 이제 1인법인 가족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표현을 쉽게 일반적인 대중들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얘기한 거고 어쨌든 법인은 법인격이지만 가족이 이제 100% 전체 주식을 갖고 있으면은 굉장히 법인을 운영하기가 수월합니다. 동의율 받기도 그렇죠. 예. 이게 외부인 한 사람 들어오면은 주주총회 하기 2주 전에 뭐 내용 증명으로 뭐 보내고 안건 접수하고 되게 복잡해요. 근데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아무 데서나 즉시 주총이 가능하니까. 그거를 혹시 특수관계법인이 그 같은 의미예요? 예, 특수관계인이 이제 법마다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다른데 일반적으로 민법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주식회사 관련된 이쪽에서는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나를 기준으로 이제 피가 섞인 사람은 4촌, 피가 안 섞인 사람은 3촌까지가 이제 특수관계인이고 거기에 내가 경영권을 쥐고 있는 법인이나 그러니까 뭐 재단이라든지 다 포함해가지고요. 이것도 다 특수관계인에 들어가요. 그래도 어쨌든 상법상 용어가 특수관계법인이라는 게 네, 존재하면은 혹시 특수관계법인이라 그래서 다른 일반 법인보다 제약사항이나 뭐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도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뭐 상법을 다 외우지 못하니까 예, 있기야 하겠죠? 있기야 할 텐데 예. 그게 과연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인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그게 지장이 될까? 지장이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세법 개정안이 이제 7월 항상 7월 말에 되면 세법 개정안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성실 신고 법인은 맞아요. 예. 법인세를 9%에서 19% 올린다 그랬어요. 뭐 이런 이제 성실 신고 법인 중에 왜냐하면 특수관계인 지분도 이제 들어가니까 그런 면에서는 불이익이 있긴 있겠죠. 물론 특수관계인 가족 지분이 100%를 하더라도 국가에서 좋아하는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거면 이제 불이익을 안 받는데 국가에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법인세가 9에서 19%로 올라간다고 하는데 저는 그걸 별로 겁내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법인세가 10% 올라가는 거랑 개인종합소득세 10% 올라가는 거랑은 차이가 완전히 달라요. 법인세는 10% 올라가도 일단은 정부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내는 세금은 얼마 안 되고 그리고 개인종합소득세는 안 그래도 세율이 높은데 거기서 10% 추가로 맞으면은 건강보험료까지 내가지고 허리가 휠 지경인데 더 두들겨 맞는 거죠. 근데 이제 법인세는 법인이 병원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은 건강보험도 안 내고 오로지 법인이 번 돈, 순이익에서 9%만 내는데 이게 19%가 된 거거든요. 그렇게 저는 세부담이 크진 않다고 봐요. 근데 어차피 사업을 할 거면 네. 개인 사업보다 법인 사업자가 네, 그렇죠. 유리하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법인이 좋긴 한데 이렇게 이제 의료업이라든지 이런 간평이라든지 이렇게 개인으로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의 분들이 개인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해도 법인으로 투자를 진행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보는 게 안 그러면은 개인종합소득세 합산이 되잖아요. 네, 투자 맞아요. 관련된 소득이. 그래서 이제 법인을 세우는 게 저는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수강생 중에 한 분 사례인데 본인이 어떤 금융 채권 이런 거에 이제 투자를 했는데 내가 채권이나 배당에 대한 소득을 내가 예상하기 힘들잖아요. 그쵸. 그거 까먹고 있었는데 2023년도에 워낙 그 장이 좋아서 그랬는지 2024년도에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됐다고 됐다고 이분 화들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설명을 드리고 이분이 이게 채권 만기가 뭐 내년인가 되는데 내년 끝나면은 이 자기 채권 다 처분하고 법인으로 다 놓겠다고 법인 가수금을 해가지고 하겠다고 그래야 그분이 소득세율이 한 38%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근로소득이 38% 되는 분이고 이거는 법인으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법인이 세우셨고 자신의 어떤 금융소득이라든지 그 외의 어떤 소득을 다 지금 법인으로 며칠 전에 세우셔가지고 지금 넘기는 작업을 하고 계세요. 예. 저도 수업 들으면서 알았는데 기타금업으로 신고를 이제 등록을 정관에도 넣고 신고를 하면은 이제 법인으로도 이제 주식 등의 투자가 가능하다고. 예. 남의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은 이게 굉장히 까다로운데 내 돈, 가수금이나 내 자본금으로 투자를 하는 거는 이건 남한테 피해를 줄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금투세가 뭐 도입이 되냐 안 되냐도 있는데 금투세 도입됐을 때 저는 오히려 이거는 법인에겐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분 질문을 조금 이제 드려서 조금 이제 송구스럽긴 한데 남편분도 이제 간평사를 하셨잖아요. 남편분 소득은 얼마나 될까요? 저도 사실은 남편 소득을 이번에 제대로 처음 한 게 저희 이제 통장을 이제 각자 보니까 통장을 따로 이제 관리한 게 조금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컨설팅을 받아야 되니까 정확한 소득 증명을 좀 내놔라. 그러니까 되게 주저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봤는데 보니까 이제 종합소득세 이제 신고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신고 금액이 6천만 원 정도 되고
실제 이제 매출액은 좀 더 되겠죠. 네. 예, 근데 신고는 작년 기준으로 6천 정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건강보험료도 받는데 한 20만 원 좀 넘게. 근데 이제 부동산이 저 이제 집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 소유로 돼 있고 그러니까 남편은 순수하게 사업소득으로 인한 이제 건강보험료를 한 2만 원인가 25만 원 그 정도 이제 납부하고 있었어요. 개인 사업자긴 한데 간평은 네. 복식북이죠? 예. 그러면은 복식북이 저는 이제 솔직히 개인 사업자는 업종마다 경비 처리 기준이 워낙 이제 다르고 엄격하니까 그 제가 이거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제 느낌상 간평사 개인 사업자로 경비 처리할 게 거의 저희는 정말 이제 없죠. 없어요. 종이가 종이 출력해서 이렇게 줘야 되니까. 그러면은 뭐 사무용 네, 어떤 종이도, 컴퓨터라든지 핸드폰 컴퓨터 그쵸. 그런 건 그런 되죠. 거는 컴퓨터 같은 핸드폰은 잘 모르겠고요. 네. 컴퓨터나 이런 거는 사실은 계속 상시적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일회성이잖아요. 그 초기에 핸드폰 비용 매달 나가는 거. 핸드폰 그런 건 비용까지는 되겠죠. 정확히 예.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네. 거는 개인 사업자로 이제 개인 종합소득세를 터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쪽으로 털 때 사업과 연관이 있는데 개인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받기 힘든 것들은 이번에 만약에 법인으로 했을 때 물론 이제 인격체상은 별개 인격체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되죠. 물론 이 개인 종합소득세의 비용과 법인의 비용은 구분이 돼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두 개의 업무에 동시에 쓰이는 내 법인으로도 처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핸드폰 비용, 핸드폰이 내가 개인종합소득세 공제로도 가능할 거고,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공제라기보다 그러니까 사업소득세 공제로도 가능하겠고, 법인으로도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핸드폰이 내가 간평 업무에도 쓰이고, 핸드폰 통화를 간평 업무에만 쓰는, 간평 업무에 쓰고, 내 법인은 업무에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제 생각에는 개인 쪽 소득세를 뺄 수 있는 비용과 법인으로 뺄 수 있는 거를 잘 구분을 하셔서 개인은 어쨌든 많이 어렵다고 했으니까 법인을 잘 활용을 하시면은 우리가 사실 법인을 세우는 이유는 경비 처리가 사실 제일 메인이니까 국가에 세금을 많이 내야 하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은 나가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남편분의 그 소득을 남편분이 이게 제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세금 많이 내는 게 무서워서 사업을 더 안 벌리시는 분이 있는데 예, 저희도 어느 정도 기간 예. 구간으로 예. 저도 이제 근로소득이 전 직장에서 많이 좀 잡혀 예.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수령하는 그쵸. 것은 예. 세금 너무 많이 드니까 예. 그리고 부수적으로 이제 근로소득자는 떼가는 돈이 많아요. 예. 근데 예. 개인 사업도 마찬가지로 그쵸. 예. 어느 소득 기간이 지나면은 기분은 매출액 네, 보면 네. 기분은 좋은데 거의 그 느낌 체감상으로는 절반이 그냥 그쵸. 내 돈이 아니다. 그렇죠. 예.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법인을 세우시면은 음, 남편분한테도 음, 당신 이제 사업 확장해라고 우리 경비 처리는 법인으로 가능한 거 할 수 있다고 예. 의문을 넣어줘서 두 분이 사업을 확장을 잘 해보시면은 제 생각에는 되게 유리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뭐 금융소득 같은 경우도 이제 투자를 부동산도 하실 수 있겠지만 뭐 여러 가지 또 투자를 하시다 보면은 법인을 투자할 경우에 이게 법인세를 들어가니까 개인보다는 훨씬 유리하고 일단 건강보험료도 안 떼고 하니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남편분이랑 잘 상의를 하셔서 법인으로 투자를 더 확대하시고 간평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도 법인으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개인 사업으로 하는 이제 감정평가사 개인 사무소는 수익을 최소화 감정평가 업무에 국한내면 하고 나머지 소득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법인으로 조금 돌려서 그렇죠. 운영하는 게 좀 유리한 것 같고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차량도 법인 명의로 바꾸는 게 더 유리할 것 같다 그 얘기도 하시지 않았어요? 유리하죠. 네.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자동차 번호판이 초록색이면 더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호텔에서 내가 이제 일을 하는데 자동차가 들어와요. 근데 그 자동차가 초록색 번호판인 차가 들어오고 아 법인은 초록색이에요? 그리고 하얀색 번호판이 들어와요.
호텔리어 입장에서 누구한테 더 이게 대표님 오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초록색 번호판이면 싫어할 거라고 보는데 예. 이 법인을 경험한 사람 입장에서는 초록색 번호판이 더 자랑스럽고 그럼 넘버상의 차이는 없고 색깔로? 색깔로요. 그 예전에 하나 허가 렌트카라고 해가지고 1000대가 시절이 있었는데 그게 어느 시점이 되니까 렌트카를 한다는 거는 저 사람은 법인에서 어느 정도 대접을 받는 사람이네. 다시 봐야 되겠네. 이런 인식이 바뀌었잖아요. 제가 이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진짜 렌트카 번호판이 그 약간 안 좋은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바뀌었듯이 제 생각에 법인 차량에 대한 어떤 선입견들이 없어질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이제 법인으로 자동차를 굴리는 게 낫다라고 하는데 개 중에 이제 법인 하시는 분들 중에 자동차에 목숨 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기 명의의 자동차의 소유에 집착하시는 분들이 좀 집착이라는 표현을 그랬지만 근데 사실 우리가 법인을 세워서 제일 이득을 보는 게 먹는 거랑 자동차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분들 심정 충분히 이해하고 차라는 게 어떤 본인의 어떤 신분과 같으니까 이거는 내 개인격이다. 법인격으로 갈 수 없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 심정도 충분히 이해하고 하지만 여러모로 법인으로 가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한데 자동차가 경비 처리가 4천만 원까지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4천만 원이 넘어가면은 경비 처리는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지만 개인이 세금을 내고 난 후에 돈으로 차를 사는 것과 법인이 경비 처리는 안 되지만 법인 돈으로 사는 거는 굉장히 그 비용적인 측면에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 4천만 원이 차량가액이 아니라 유지 비용 말씀하시는 거죠? 세금, 보험, 주유비 이런 거. 4천만 원은 차량 가격이고요. 유지비랑 뭐 보험 그거는 별도로 1년에 1,500만 원인데 1,500만 원인데 이 중에 이제 700만 원을 뺀 800만 원까지만 차량 가격으로 이제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혹시 이제 또 두 분이 자동차에 욕심이 있으시면은 4천만 원짜리 이상 차량도 법인으로 구매하셔도 됩니다. 예. 괜찮아요? 소명만 잘 하시면 돼요. 업무. 그러니까 이게 소명이란 게 예를 들어서 법인으로 차를 샀는데 법인에 취업도 안 한 그러니까 자녀분이 만약에 이제 대학생이 됐어요. 이 대학생 그 차를 보면은 이거는 대표이사 인정상으로 해서 개인종합소득세를 때려요. 하지만 이게 업무상으로 쓰이면은 이거는 4천만 원 이상의 차량이긴 하지만 업무상 쓰인 게 뭐 확실하니까 왜냐면 국세청에서도 이게 자동차 쓰인 거 보면 대충 느낌이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법인으로 운영했을 때 되게 혜택이 많아요. 그래서 뭐 웬만하면은 저는 법인으로 법인세 낼 거 다 내고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법인을 경영하시면 이득이 많다. 제가 우리나라가 싫어서 해외로 이민 간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한번 물어봐요. 자, 미국의 법인을 세웠고 한국의 법인을 세웠어요. 똑같이 탈세를 했어요. 미국의 탈세가 무서울까요? 한국의 탈세가 무서울까요? 미국이 무섭잖아요. 미국이 무서워요. 저 미국이 그렇게 투자하기 좋은 나라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얘기 해드리시죠. 자, 미국은 해고가 쉽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해고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뭐 그게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한데 자, 내가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한 급여고 동일한 비용이 나가요. 동일한 삶의 퀄리티가 유지되고 자녀분이 미국이랑 한국에 동시에 취업이 됐어요. 어디 가서 일하시겠어요? 저는 미국? 예. 해고가 쉬워도 우리는 다 미국을 택해요. 왜 미국을 택하겠어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와서 우리나라가 뭐 언론에서는 뭐 부자들이 떠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 그 내면을 좀 봐야 돼요. 제가 그 얘기까지 오늘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저는 거기에 좀 숨은 의미를 조금 알아보려고는 하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가 투자하기에 그렇게 나쁜 나라는 아니에요. 그래서 법인을 세워서 잘 운영하시면은 상속세 50%뭐 낮춘다고 해도 50% 하고 가산세부터도 60% 때린다고 해도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 보세요. 다 가업 승계 다 되잖아요. 그 제도 잘 활용하시면은 별로 이렇게 어려움 없이 투자를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우리 회원님도 간평사분이시고 특수 직업층에만 법인 설립이 유리한 걸까요? 제 수업 들으시는 분들 중에 사실 가장 유입이 이제 많은 게 건강보험인데 직장가입자로 생활하시는 분들은 건강보험이 이제 본인들 은퇴를 하고 나서 얼마나 이게 무서운지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20대 잘 취업을 안 하지만 어쨌든 20대, 30대까지는 별로 걱정 안 하다가 빨리 깨우치신 분들이 40대부터 깨우치시는데 은퇴하고 나서 깨우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가 부동산에 과세하는 거를 없앨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결국에는 해결책은 법인밖에 없어요. 피부양자를 유지하는 건 굉장히 어렵고 점점 까다로워질 거예요. 그래서 여건이 되실 때 40대도 조금 늦은 경향은 있는데 50대면은 좀 힘드실 거고요. 적어도 40대 진입을 하시면은 투자를 하실 때 개인 명의보다는 법인을 활용하시는 게, 물론 주택 투자는 별로 법인은 좋진 않지만 주택 이외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은 처음에는 힘듭니다. 근데 법인으로 세우시면은 법인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러면은 노후가 건강보험에 있어서는 굉장히 편해집니다. 예. 그리고 또 자녀를 낳아서 나중에 상속세를 개인 소득으로 이렇게 가져갈 때 세금 많이 내는데 법인의 지분 형태로 가져갈 때는 또 조금 유두리가 좀 있고, 예, 그런 면에서는 꼭 개인의 어떤 전문직인 고소득자뿐만 아니라 월급 받으시는 분들 24% 구간에서도 솔직히 법인 설립 필요성 못 느껴요. 근데 언젠가 은퇴하실 거 아니에요. 은퇴하시고 나서 건강보험 생각하시면은 미리 법인을 세워서 투자하는 거는 저는 이제 좋다고 봅니다. 예. 제가 건강보험 모의 계산기 건강보험 그 공단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건강보험이 전에 하도 걱정이 돼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만약에 제가 60만 원 월급을 사업소득이 없다는 가정하에 이제 60만 원 월급을 넣으면 얼마나 나올까? 그러니까 2만 5천 원이 예. 나오더라고요. 건강보험료를 이제 사업자가 지급을 하려면 60시간 근무를 해야 되나 봐요. 그리고 최저임금이 한 10,000원 조금 안 되는데 이제 10,000원이라고 해서 만약에 제가 최저임금 순으로 공급을 했을 때 6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서 넣었을 때 25,000원. 그래서 그게 나온 게 모의계산한 게 맞냐? 그러니까 맞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많이 할인이 될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사업소득이 나중에 발생을 하니까 그 부분 가산되는데 여쭤보니까 뭐 사업소득도 2천만 원까지는 문제가 된다니까 그때 가서 한번 다시 계산을 해봐야겠다. 그 보수월액은 네. 건강보험공단에 쓰는 용어도 좀 달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월급, 근로소득이 보수월액이 되고 나머지 소득이 소득월액이 되는데 그 나머지 소득월액에서는 2천만 원까지는 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근데 요거를 1,000만 원으로 낮춘다 뭐 이런 소문은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부양자가 왜 힘드냐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은퇴하셔서 나는 피부양자로 그냥 유지할 거라고 하는데 일단은 재산 요건에서 피부양자 유지하기가 되게 힘들고 1년에 2천만 원 이하, 지금은 2천만 원 이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국민연금 부으시고 국민연금 받으시잖아요.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에요. 우리가 월급을 받을 때 가장 먼저 공제되는 게 국민연금이잖아요. 그 국민연금에는 건강보험료가 안 붙어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65세 이후에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는 건강보험료가 붙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그게 2천만 원 넘어가고 법이 바뀌어 1,000만 원으로 바뀌면은 1년에 1,000만 원 다 넘어요. 국민연금 몇만 원. 그러면 지역가입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다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법인을 세우시는 게 유리하죠. 예. 혹시 이제 투자를 진행하시면서 남편분이 조금 법인의 이해가 좀 어렵다 또는 이제 같이 공동 투자를 하시기로 한 분이 제가 봤을 때는 공투를 하시는 분은 뭐 제 수업을 들으시면 저야 좋지만 안 들으셔도 언제 한번 상담받으러 오셔가지고 법인의 어떤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는 알고 가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야 뭐 언제든지 환영이고요. 더 좋은 거는 김종윤 작가님에서 법인 정규 강의를 들으시면은 이해가 다 잘 되시죠? 아니 근데 이게 제가 한 번 들으면 안 될 것 같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정기적으로, 왜냐하면 세법도 계속 개정이 되고 이제 법인 운영하는 것도 워낙 실무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이렇게 속된 말로 케바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사업을 시작하기 전 단계니까 이제 들어서 숙지한 것도 있는데 사업을 시작하면은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올 수 있겠다 그런 네. 생각이 들어서 정기적으로 조금 들으면 도움이 많이 되고 특히 이제 저번 주에는 개인 코칭을 조금 해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수업 시간에 이제 해줄 수 없는 저만의 이제 맞춤 단장 그런 것도 해주시니까 굉장히 이제 처음 방향 잡는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경비 처리는 일단은 저는 공적인 자리에서는 공적인 것만 말씀드리고 이게 왜냐하면은 진짜 아까 케바케라고 하시잖아요. 법인은 모든 증빙이 법인이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걸 사업상 쓰인 게 명확하다고 입증을 잘 있으면은 경비 처리가 돼요. 그래서 이게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공식적으로 강의에서나 이런 데서는 좀 오피셜한게만 말씀드리지만 실질적으로는 생각보다 경비 처리가 되는 게 되게 많아서 이것도 이제 상담받으러 오시면 제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정은경님 모시고 이 얘기를 나눠봤고요. 여러분들 중에 법인에서 궁금증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김종률 아카데미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은 이렇게 유튜브 촬영을 통해서 제가 조금 더 속 깊은 얘기, 요 카메라 꺼지고 더 속 깊은 얘기 드릴 수 있으니까 촬영을 신청해 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